자, 안녕하세요. 2020년 찾아가는 게임 문화 교실 강사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사를 맡게 된 정진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강사 워크숍을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저랑 같이 강의를 실제로 마주치고, 대면하고서는 수업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 워크숍을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아마 배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 교재를 쓰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 파트 A를 다루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원래 16차 시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이 많은 학교에서 8차 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 진흥원도 아마 8차 시를 연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16차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어떻게 하면 8차 시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강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다운받는 방법들도 동시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온라인으로 아마 강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들도 어떻게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알겠듯이 지금 1, 2차 시를 동시에 지금 저희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빠듯할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1시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시당 30분 정도로 지금 녹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좀 생략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최대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지금 현재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7월 5일인데 선생님들이 보게 된 건 7월 10며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기존의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코드만 보고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분이 강사로 투입돼도 괜찮은지 그런 걸 평가를 하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5분 내외 정도의 짧은 나중에 동영상 클립을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확실히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안내를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이제 워낙 오시는 분들께서 현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저보다 코딩을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겸손하게 잘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코드만 보고 있기 때문에 90%, 99% 정도의 그 합격률을 자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 정도와 가깝게 이번에도 모든 분들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강의를 마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 다시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일단은 네이버부터 띄워놨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첫 화면이 이거였고, 자, 일단은 다시 좀 뭔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저도 지금 중학교 교사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는 지금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활동도 당연히 지금 이것도 원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2학기가 되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원격 수업을 하실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실제 현장에서 수업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격 수업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원격 수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에서도 코딩, 그 애들하고 만나도 코딩 교육을 하게 되면은 코딩이 애들의 이제 그 과제를 받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과제를 내주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느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들 교재를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 사이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뭔가 어, 뭔가 오타를 쳤네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홈페이지는 많이 리뉴얼이 되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교육 정보를 일단 들어가셔서 여기서 일단 소프트웨어 교재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컨텐츠진흥원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운받는 게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보시면은 교과서도 있고 지도서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재를 집필할 때 이 지도서 안에 그 교과서 내용도 다 포함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일단 보기로 눌러볼게요. 학생들한테 교재를 이렇게 좀 편집해서 사용을 하겠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재가 선생님도 강의할 때 학교마다 배부가 될 텐데, 만약에 학교에서 애들한테 이제 교재를 편집해서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선 선생님께서 캡처를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상 배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작권은 물론 컨텐츠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집해서 사용하는 거 크게 문제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학교에서의 저작권은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그거는 큰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선생님들은 이 교재에 지도서를 다 다운받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지금 교재가 없으면요.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저는 이 교재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는 좀 보여드리면서 하게요. 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딴 거네요. 잠시만요. 자, 만약에 그 다운받으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도서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8차시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것들도 한번 더 준비하셔야 될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교재를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처음에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교재가 처음에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저희가 샌드박스 미로 게임이라는 거에 이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컨텐츠진흥원의 교재이기 때문에 컨텐츠진흥원에서 당연히 학생들한테 진로도 우리 교재 자체가 진로잖아요. 어떤 진로로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게임 기획자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직접 게임을 기획하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구성된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나중에 또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 2차 시를 보면은 약간 개론 같은 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학생들 게임은 뭐 하나의 문화다, 게임은 문화다 이런 거 저희가 좀 밀고 있는 슬로건이죠. 지금은 컨텐츠진흥원에서 그 대표적으로 내놓는 그 슬로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은 2017년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컨텐츠진흥원에서도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게임을 만드는 것,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과 함께 읽어보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가 않을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 2차 시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도 보지만, 애들이 간단하게 게임을 기획하는 것, 그 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한 체험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이거 다 공유가 가겠지만요.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PT도 준비가 현재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PPT에서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아마 그 나오셨던 강사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한번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신지 봤는데 선생님들은 또 이제 또 다양한 본인들의 이제 PPT 왜냐하면 첫 시간에는 이거는
굉장히 포멀하게 나온 거고, 학생들하고 실제 수업은 그렇게 형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모셨을 때는 뭐 선생님 소개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도 갖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교재는 언제든지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은 교재 첫 번째 페이지, 왜 저는 PPT 가지고 지금 연수를 안 하느냐? 좀 더 현장감 있게 선생님 수업하시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원으로는 3단원이고요. 좀 앞에 부분 넘어갈게요. 우리가 16차시를 8차시로 줄이려면은 첫 번째 부분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선생님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제 현직 종사 경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22쪽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려면 첫날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좀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교재에 보면은 코딩 매스.org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딩 매스.org인데, 이게 페이지가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페이지가 지금 이거랑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운영하는 건 대학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계속해서 이걸 홈페이지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이제 연구 사업들과 겹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날아간 게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컨텐츠 제공은 게임 코딩 다운받기가 있는데, 요걸 누르셔서 여기서 지금 저희 진로 A이기 때문에 3D 미로 게임이 저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은 아마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로 연결이 돼요. 학생들을 가도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좀 더 권장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처음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어서 2017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동안 선생님들이 쓰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은 좀 요청 사항도 있으셨겠죠? 이 프로그램은 제가 중심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지만요. 저희 연구팀에서 다 같이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좀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들 의사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요거보다는 선생님들 네이버 클라우드에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구글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방법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클라우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하나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찾아가는 코딩 교육. 이거 굉장히 뭐가 많죠. 전 폴더가 학생들하고 실제로 중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코딩 교육 이거를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네이버는 이거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이버부터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링크를 일단 만들어 놨었는데 삭제할게요. 잠시. 자, 그래가지고 공유 URL 만들기 해서 물론 암호를 안 만드셔도 되고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계정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한 달만 수업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구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번호 암호 1, 2, 3, 4를 해서 URL 만들면은, 이 URL을 학생들한테 뭐 직접 치도록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 다시 돌아와서 구글로 갈게요. 자, 구글은 근데 조금 약간의 단점이 있다는 거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구글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저런 단점이 있다는 거 지금 발견했어요. 자, 구글로 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단은 뭐 하나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누르면 됩니다. 공유를 눌러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학생들이 직접 와가지고 본인의 구글 아이디를 치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는데 애들이 구글 아이디 하나하나 치게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링크를 보내줄 때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돋보기 좀 쓰겠습니다. 자, 이 돋보기도 제가 가장 애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돋보기가 좀 익숙해지면 학생들한테 이런 링크 같은 거 보여주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링크를 보여주는 게 지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제한된 말고 선생님들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공개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학생들을 불러왔을 때, 초대했을 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게 고급 정보가 있을 텐데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자, 완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 방금 전 다시 한번 볼게요. 공유 누르고 링크. 아,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편집자가 권한을 변경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요거 말고요. 잠시만요. 자, 요거 중요하네요. 자, 요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도 가끔가다 선생님들하고 마주 보고서는 이 공유를 드렸을 때 뷰어만 드려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그 코드, 자기가 코딩하면 결과가 있잖아요. 코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자를 반드시 눌러서 그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기 전에 링크 복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도 잘 알겠지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소가 굉장히 짧았는데 구글은 이 주소를 주면 난리가 나죠. 이걸 애들이 언제 다 치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여기서 숏 URL이라고 있죠. 숏 URL이라는 걸 쓰면은 구글이 상대적으로 가장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 편하시면 그거 쓰셔도 돼요. 네이버를 쓰셔도 됩니다. 자, 숏 URL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누르시면은 이 주소가 짧게 바뀌잖아요. 이거로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길 왜 들어가느냐? 선생님들은 구글 드라이버 같은 거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왜 하라고 하느냐?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당 폴더에 들어가죠. 선생님들 제가 뭘 올려놨냐면요. 이 업데이트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 공유 잘못 드렸거든요. 공유 딴 데 드렸네요. 이거 옛날 거고 올해 거 최신 게 여기 있네요. 2020. 자,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보지만 아이고 잘못 들었다. 공유해서 자, 이거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기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공개하고 뷰어가 아니라 편집자로 하고 그래서 다시 보지만 링크를 복사해서 확인하고 숏 URL에서 이 주소를 줄이고 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안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도 어떤 폴더가 주어질 거예요. 저는 이제 희망하는 게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은 1차 시면은 여기 1차 시라고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학생들은 이게 하위 폴더기 때문에 여기다도 이제 자기들 코딩 결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첫 시간에 할 게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는 이 주소를 다시 한번 그 게시판에 올리겠지만 선생님들은 2020년 버전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받으시면은 자, 저는 일단 아까 좀 받아놨으니까 취소할게요. 다운받으시면은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2020년 거 2020년 거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뭐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제가 여러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 지우고요. 첫 번째 거 선생님들 학습 자료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학습 자료라고 했지만 아이들한테도 학습 자료 및 그 코딩 결과 공유 폴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선생님들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러면 다운로드 그 코드 크래프트라고 합니다. 저희는 코드 크래프트라는 거는 이유는 자체는 애들한테도 이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 코드 플러스 크래프트예요. 뭐 이거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실은 마인크래프트를 그 교육용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변형을 해서 물론 마인크래프트 에디도 있지만 이건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해 봅시다. 요거는 폴더는 아무 곳에나 깔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 곳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학교는 보통 하드 보안관이 있죠. 하드 보안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 보안관은 무조건 저희도 학교도 쓰고 있지만 무조건 예외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만들어 놓은 학교가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외 폴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친절하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지금은 이건 뭐냐면은 아무 곳이나 깔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일 때입니다. 오프라인일 때. 온라인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온라인 때는 애들이 집에서 하니까. 자, 일단은 예외 폴더 무조건 만들 수 있는데 예외 폴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걸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뭐 깔던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그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D 드라이브가 통째로 예외 폴더예요. 아니면 예외 폴더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USB를 학생들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그거 같은 경우 USB에다 깔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 다른 방법은 이제 세 번째가 최악인데 USB가 학교에서 뭐 제공을 안 해준다. 그렇다고 선생님들 사비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늘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을 든다고 선생님들이 사비를 그렇게 각출을 해서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본인 이메일에다가 보내가지고서는 아니면 본인 이메일 아니면 클라우드에다가 그 아까 네이버 같은데요. 이런 데 잠깐 저장해 놓고서는 다운받는데 1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압축 풀기를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도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일단은 코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폴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천히 우리 한번 해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코드크래프트 시작이라는 이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선생님들 이 실행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써서 일단은 안 보이게 돼 있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마 선생님들 몇몇 분들은 알게 될 텐데 이게 처음에 2017년에 듣고선 지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화면이 좀 더 편해졌거든요. 어디서 써도 좀 볼 수 있게. 화면 확대 삭제도 가능하고요. 아마 속도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개선은 됐을 겁니다. 자,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시작.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지금 오른쪽을 그 PPT는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사실은 선생님하고 같이 말하면서 하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PPT보단 저도 수업할 때는 실제로 그냥 이 화면에서 바로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하는 거는 여기서 왼쪽이 이게 뭐냐. 여기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죠. 여기가 코딩 창이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작동 창이 되는 거예요. 시작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쓰면은 오류가 뜨죠. 아마 이 오류가 뜨는 것도 최신 버전에서 제가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게임 창입니다. 게임 창. 그 게임 창이기 때문에 누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 애들 가끔 가다가 여기서 포인트 숨기기를 한 번 누르면은 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는 해요. 바닥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한 번 누르면은 다시 여기 누를 때 또 다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좋겠죠? 누르고 항상 숨기기. 애들한테 이걸 하도록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교과서 22페이지 앞에 부분을 하고 있는데 22페이지 앞에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걸 먼저 합니다. 애들한테 그냥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저는 그냥 줘요. 10분 정도 그냥 쉬는 시간을 주고 무슨 쉬는 시간이냐면은 자 얘들아 이제부터 버튼을 한번 채워봐라 해서 교과서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를 봐야겠네요. 자 교재 좀 봐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재 활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해보기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처음에 자, 해보기 1 한번 해봐. 너네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해보면서 놀아봐. 그러면서 해보기 1 한번 해봐.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여기 안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거서 막 그냥 놀아요. 이제 특히 남자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참 그거 보면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그때 이제 키를 알려주는 거예요. G를 눌러봐. 그럼 그 홈이 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G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랑 WASD는 애들이 너무나 잘 눌러요. 그 마우스 이렇게 바꾸는 것도 너무나 잘합니다. 자, 이거는 요새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자, 요새 이제는 많이들 이제 쓰는 표현인데 요새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애들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 한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원주민이죠? 그쵸? 아, 이거 오차가 안 났네요. 네이티브. 자, 디지털 원주민이죠? 저희는 디지털 이미그레이티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처음 태어났을 때 컴퓨터가 없던 사람들은 디지털 이민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디지털 이민자기 때문에 원주민을 교육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디지털 이민자지만 학생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애들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어떻게 해서 뛰어노는지 이거 선생님들한테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선생님들을 뭐 15분짜리 강의를 찍어서 올리라고 그 뭐 그 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뭐 진흥원에서 하는 걸 100% 찬성하진 않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강사들 파견나거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 1차 시를 학생들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들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걸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 놀게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를 키를 PPT를 띄우고서는 애들한테 시간 안 주고 W는 앞으로 가는 거야. 뭐 S는 뒤로 가는 거야. A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D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자, 이거 꼭 외워야 돼. 그럼 선생님들한테 저는 좋은 점수 못 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교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두면 돼요. 자, 그냥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밌는 건 저는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굉장히 많이 수업을 해봤거든요. 그 재밌는 거는 여기서 애들은 한참 움직여요. 진짜 한참 움직이는데 여기서부터 애들끼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모여있을 때 특이한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안타깝게 모여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워요. 자, 그럼 뭐냐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그 저는 순간 들을 때 기분도 나빴을 텐데 선생님 이거 짭크래프트네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가 짭크래프트라는 게 뭘까요? 짭크래프트. 자, 짭크래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거 그냥 애들이 마인크래프트 짭이라는 거죠. 짝퉁. 짭이라는 표현 애들이 많이 쓰니까요. 자, 근데 이걸 듣고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래, 맞다. 하고서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근데 큐브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100이면 100이 이걸 물어봅니다. 아니면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애들아, 이런 화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하면은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아차리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이게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같아 보일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블럭 몇 개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마인크래프트네요. 그런 얘기 100% 알거든요. 자, 그럼 이때부터 뭘 하는 거냐면은 애들아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알려줄게가 아니라 애들이 선생님 블럭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자, 저는 사실상 시간이 넉넉하면 첫 시간에는 요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애들 그냥 다운받아 보고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기 압축해서 자기 이메일에 보내놓고 아니면은 뭐 온라인 수업이면은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뭐냐면은 컨트롤 누르고 만들어라. 아니면 알트 누르고 깰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애들 재밌는 거 하거든요. 알트 누르고서는 바닥을 뚫어요. 이거 왜 애들이 그렇게 하냐면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바닥을 뚫어가지고 저걸 피하거든요.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애들은 뛰어내리죠.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쥐를 눌러서 다시 뛰어내려요. 그걸 참 좋아요. 희한합니다. 자, 그러면 지들끼리 웃고 난리가 납니다. 모여 있을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해보는데, 자, 첫 번째 과제는 그럼 뭐냐면은, 첫 번째 과제는,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메모장을 띄워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한글을 써도 되고 아니면 메모장을 써도 되는데, 첫 번째 과제는 애들한테 이런 걸 한번 줘보세요. 이 교재를 이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하면 애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페이스바 그리고 뭐 ZC 저 교재는 이렇게 나왔어요. Z랑 C 그리고 Shift 그리고 뭐 왼쪽 클릭 다 쓰지 않을게요. CTRL 플러스 클릭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이 순서대로 이 기능이 뭔지 그냥 쳐가지고 첫 번째 파일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미리 이거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선생님들이 미리 이 빈칸을 채워보라고 옆에다가 이걸 파일 하나 다운받아서 올리라고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애들한테 배부해도 되겠죠. 그럼 애들은 여기다 쓰겠죠. 스페이스바는 점프.
그리고 ZC, Shift 이거 한 번에 썼네요 제가. ZC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잘 해보면 알겠지만 날아오르기, 내려오기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죠. Shift는 당연히 그 떨어지기예요. 떨어지기. 그리고 중력 생기기 아니면 여기 저는 여기다 중력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클릭은 당연히 만들기였죠. 큐브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자,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잘 알아야겠지만 애들이 Z랑 C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아니면 뭔가 만들 때 날라서 만드니까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서는 C를 눌러서 내려온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점프가 이상하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C가 되면은 중력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잘 봅시다. 여기서는 날아오른 상태에선 중력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날아오른 상태는 점프를 해도 점프가 안 되죠.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C를 눌러야지만 점프가 다시 되는데 만약에 C를 눌러서 바닥에 있을 때 점프를 누르면은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요. 왜냐면 중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애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냥 첫 시간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8차 시어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애들이 굉장히 빨라도 이 정도만 해도 선생님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앞에 부분에 온라인 얘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거를 저는 이제 전달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첫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첫 시간은 일종의 개론적인 역할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2020 여기 보면 샘플 코드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자기 깔아놓은 폴더로 샘플 코드라고 봐볼게요. 원래는 시간이 16차시로 넉넉할 때는 이런 걸 애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어요. 요거를 불러오는 거죠. 그럼 코드가 불러와지거든요. 애들한테 절대 우리가 이게 앞으로 배울 거 내용이지만 이걸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걸 하는 걸 시간은 아닙니다. 실행을 눌러보면은 이게 저희의 목적 자체가 이런 미로 게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런 미로 게임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물론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전 나갈게요, 그냥. 자, 네, 물론 이런 반칙이겠죠. 저는 이거 가지고 첫 시간에 애들하고 음료수 하나 걸고서 실제로 해봤는데, 아, 기가 막히게 이거를 7, 8초에 나간 애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이걸 체크한 거죠. 이 0과 0으로 된 부분이 통로다. 그리고 1로 된 부분들이 벽이다. 이런 거를 보자마자 체크를 한 거예요. 센스 있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나온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음료수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하는 목적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가 VR 기능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VR 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만든 거 이런 것도 한번 나가볼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랑 VR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약간 커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도 애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VR과 관련된 직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얘기하고 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도 이제 1단원 끝부분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PPT는 지금 일단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으로 넘어가면은 게임 설계와 플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코드가 있었지만 애들하고 해보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빨리 탈출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들아, 1이라는 게 지금 벽이고 0이라는 게 지금 빈칸이야. 그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코드인데 우리가 이건 나중에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잠깐 하는 거죠. 자, 뭐냐면은 애들하고 실제로 요 밑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해보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한번 빠르게 한번 해가지고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샷이라면은 아마 게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나가지고 요 부분만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래 우리가 했던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 위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 했던 거였어요. 데이터.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라는 게 교재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죠. 자, 순서를 보면 미로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쵸?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자, 이거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요새는 별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없는데, 자, 선생님들, 이 애들하고 저는 이거 얘기는 잘 안 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게 영재 수업이라든지 동아리 수업이면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애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자, 데이터면 데이터죠. 사실 맞아요. 데이터가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면 핸드폰 데이터도 있을 테고, 그쵸?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핸드폰 데이터일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데이터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은 요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자, 데이터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은 잘 대답을 못 하는데 선생님들도 대답 잘 못 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들이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이거죠. 자료, 그리고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러면 좀 더 명확해지죠. 아이들한테도 이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뭔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짠 것 자체가 데이터라는 거의 의미를 우리가 알자고 하는 건데, 데이터라는 거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봐요. 실제로 사전적 뜻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데이터 자체가 정보라고 보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정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 아니면은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한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동아리 시간에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 애들 자유학기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멘탈이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빅데이터 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왜 빅데이터 세대가 됐는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겠죠. 지하철, 예를 들면 지하철 환승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는 지구상의 지역별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지역별 온도면 별로 많지 않죠. 지역별 시간당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시간별 온도 이런 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자료는 활용이 됐을까요? 안 사용이 됐을까요? 활용되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그냥 컴퓨터 자체의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 자체들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게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마이닝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수많은 데이터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많은 데이터에서 의미를 의미 있는 값을 마이닝, 캔다는 거죠.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빅데이터 시대랑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애들한테 데이터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 이 단원이 데이터 교육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코드 두 개만 보면은 우리가 원래의 미로가 있겠죠. 원래의 미로가 있는데 이걸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려면 데이터 처리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칸은 여기 차 있는 이거는 그림으로 그린 거지만 차 있는 부분은 1, 비어 있는 부분은 0. 이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입력하면은 우리가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 입력이죠. 그러면 컴퓨터는 그걸 데이터를 처리해서 실제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과정이에요. 자, 배보다 배꼽이 컸죠?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는 거는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서 코드를 들어오면은 사실 요거로도 충분한데 아마 제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여기 7mm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를 하면은 굉장히 짧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실제로 어디 갔지?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자기만의 미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서 실행을 한번 해봐라. 이런 과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처리다. 여기 돼 있네요.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실행하면은 처리가 된다는 거. 요걸 학생들이 한번 해보는 게 사실 2차 시입니다. 근데 1차 시와 2차 시는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해보기에 요거를 한번 해보라는 건데 애들이 재밌는 게 저는 애들의 현상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걸 거예요. 애들의 현상에서는 이거를 실행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꼭 이게 사실 코로나고 오프라인이면은 더 많이 애들이 멘붕이 올 텐데 애들이 뭘 하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를 실제로 지우고서는 요것만 만들어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요거만 해가지고 선생님들 생각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불러온 다음에 요걸 실행하면 되는데 이걸 왜 밑에 걸 지우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지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것들을 지우고 나가지고 당연히 요것만 보고서는 실행이 안 된다고 버그라고. 애들은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버그가 나길 원하나 봐요. 실행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류 없이 실행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건 너가 데이터를 만든 것뿐이다.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밑에서 컴퓨터한테 그걸 처리해라고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2차 시가 끝납니다. 자,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과제는 이 끝나고 나면서 한번 어떤 과제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한테는 이 과제를 제가 다 해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 과제에 어떤 거 내시면 된다는 건 그냥 클라우드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몇 번에 그 몇 페이지에 몇 번, 몇 페이지에 몇 번,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과제도 좀 올려주시면 그것도 선생님들 평가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1차 시로 조금 욕심을 좀 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흐름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차시로 요걸 한번 볼 텐데 그 1차, 1, 2차 시 이게 지금 이게 2차 시입니다. 큐브로 만들기.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로 애들이 뭔가를 만들어 볼 텐데 학생들한테 그걸 뭔가를 해보라고 했으면은 그 첫 시간에 애들이 막 여기서 사실은 첫 시간부터 애들은 여기서 뭔가를 막 만들어 봐요. 만들어 보는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본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단원은 뭐가 목적이었냐면은 컴퓨터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한테 이 코드라는 그 단어를 한번 실제로 그 직접 그려봐 가지고 한번 글 써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코드가 어려우면 하이 저 같은 하이도 했는데 애들이 직접 클릭으로 이걸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라이앤 에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요게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큐브로 만들어 보는 것들을 그 시작을 안 하고서 넘어가는 친구 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까 전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노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 연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많이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저명한 그 저는 약 수학 쪽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명한 학사 중에 카푸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에게 그 처음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처음 펜을 잡아본 아이들은 막 낙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서를 하는데 무슨 낙서를 하냐면은 자기의 일종의 사인을 그려본다는 거죠. 이 사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은 아니고 예를 들면 동그라미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세모를 그린다거나 자기가 막 그리고 싶은 막 패턴을 막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이한테 뭘 시켜보냐면은 알파벳을 쓰도록 옆에서 엄마가 가르쳐 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흥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흥미를 잃는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비록 나이가 많지만 노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이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애들한테 뭐 이게 간단하게 코딩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시간에도 문제를 푸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종이 자르기 활동, 뭐 도형에서 종이 자르기 요새는 학교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런 것 같은 하면은 막 좋게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선생님이 옆에 와서 야 너 그거 아니야 교과서 보고 그대로 쫓아해봐 하면은 그때부터 애들이 흥미를 잃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코딩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더 심하죠. 코딩은 지금 학생들이 특히 이제 자기가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인데 구조물을 만드는데 옆에서 강압을 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점점 더 흥미를 잃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드라고 썼지만 선생님들의 편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자기의 이름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 큐브로 클릭으로 찍는 활동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애들 클릭으로 막 해보는 활동은 분명히 중간에 흥미를 잃어요. 왜냐하면 크게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도 일부러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못 하게. 왜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저장했던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큐브를 가지고 애들이 하다가 한 10분 정도 주고서 충분히 주다가 애들한테 하는 거는 자, 얘들아, 이 큐브로 클릭으로 만드는 거 재밌냐? 하면 재밌다고 하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뭐 이거
너무 많이 해봤던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으니까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해보자. 그 코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 한번 해볼 건데 애들한테 일단 어떻게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 중요하죠. 어떻게 쓸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 좌표 그려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보면서 큐브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 내 자신의 움직임을 할지 아니면 글씨 쓰듯이 움직이게 할지 요걸 일단 상상하고 해볼 건데 자, 잘 봐라.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첫 번째 코드를 알려주겠다. 큐브라는 명령이다.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애들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큐브 0,0,1. 전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그 실행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정확히 가운데 생기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때 애들은 좌표 평면이라는 걸 다 배우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건 좌표라고 얘기해줘도 사실은 끝나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애들이 직접 그냥 여기다가 요것 저것을 한번 써보면서 해보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101이면은 그 1,0에 찍힌다. 예를 들면은 빠른 친구들은 이걸 이해하고 느린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느린 친구들에 대한 저도 에피소드를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10콤마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 찍힌다. 어디 찍힐까? 당연히 뒤에 찍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 마이너스 여기 지워볼게요. 아이고 실수로 다 지워버렸네요. 자, 학생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x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 물론 이게 그 익숙치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교재론 3차시고 선생님한테 지금 현재 2차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애들이 큐브 위치를 모르면 절대 뭔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로 A랑 진로 B는 선생님들이 혹시나 진로 A를 끝나시고 이거 너무나 느린 것 같다. 만약에 내가 학교로 현장으로 갔는데 애들이 너무 빠르다.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해가지고 A를 배운 애들이 또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진로 B로 가시잖아요. 그럼 진로 A에서 한 8차 시간은 거기 한 2차 시간에 끝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그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선생님들 생각보다 코딩을 배우러 왔다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컴퓨터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게임하고 노는 게 좋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학 잘 개념을 모르죠. 근데 이 분명히 컴퓨터 그래픽 개념은 모든 게 다 컴퓨터 그 수학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보는 컴퓨터 화면 자체가 원래가 좌표 평면이잖아요. 자, 너무 또 길어집니다. 선생님들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혼자서 잘 떠들고 있습니다. 너무. 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들이 찍히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애들한테 하는 활동은 뭐냐면 저는 이거부터 해요.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뭘 하냐면은 그냥 바로 교과서 그대로 쫓아와도 되지만 T자를 쓰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선생님들 제가 잠깐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이니셜 쓰기예요. 이니셜 쓰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지도서에 나왔지만 KDH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요. 알고리즘을 생각해 가면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희 이름은 정진환이거든요. 그럼 J부터 제가 애들한테 쓰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J라는 걸 쓰면은 선생님은 글씨 쓰듯이 요렇게 써볼 거야. 해서 예를 들면 큐브 마이너스 3, 0,1층. 아, 이거 말씀만 드렸는데 애들한테 x, y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뭐냐고 하면은 마지막은 층이라고 하면 돼요. 층. 선생님들 저 코딩을 전공하고 있지만 저는 수학교육 그 대학교에 나오고 수학교사가 맞거든요. 교사도 하고 있지만 자, 근데 분명히 이 3차원 좌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1 애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주 놀랍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되지 1층, 2층, 3층은 문제가 안 돼요. 자, 일단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한번 일단 해볼게요. 마이너스 3, 0, 1, 3, 저는 좀 앞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3, 6,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애들한테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는 가르쳐 주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쵸? 이렇게 하면은 J자의 위자를 썼다는 걸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저 이렇게 빨리 하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천천히 T자 같은 거 활동해 있는 거 다 해보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애들한테 중간 과정 한번 보여주는 거 좋죠. 그러면은 이게 제2의 위자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 값이 앞뒤기 때문에 이게 5, 4, 아이고 5, 4, 3, 2, 1, 0으로 가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걸 애들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제 이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선생님들 제가 빨리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 속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2자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들 제가 이거 첫 시간에 하는데 여유롭게 해요. 이거는 무조건 10분 정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쓰는 친구들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 수학교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은 수학을 싫어합니다, 실제로. 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표를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이거를 직접 써보라고 하는 거죠. 쓰면서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애가 처음에 제가 실험 운영을 할 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만났는데 실험 운영을 할 때는 거의 전교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인 애가 왔어요.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애는 참 착해요. 그 많거든요. 착하기만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이걸 딱 이제 나오자마자 클릭해서 만드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클릭해서 만드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갑자기 큐브하고 위에 뒤에 세 개가 숫자가 나오는 순간 멘붕에 빠진 거예요, 얘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 옆에 가가지고 천천히 알려준 거죠. 얘야, 너 일단 네 이름을 그려봐. 그림은 잘 그려요. 예를 들면 지금 KDH면은 KDH를 이런 식으로 잘 찍어서 그려요. 근데 선생님, 아유 그림은 그리죠 했는데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죠. 자, Y가 앞뒤야. X가 오른쪽 왼쪽이야. 근데 잘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지? 그럼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찍었으면 네가 2,2야. 여기 찍었으면 2,3이야, 2,4야. Y가 앞으로 가면서 1, 2, 3, 4 늘어나지? 얘기했는데 걔가 당연히 늦게 시작했으니까 딴 애들은 다 썼죠. 근데 그래가지고 걔가 끝날 때쯤 한 글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게 사실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코딩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 시켜 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컴퓨팅 사고도 제일 중요한 게 추상화와 자동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추상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얘가 끝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저 태어나서 수학이라는 거 처음 써봤어요. 그쵸, 그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코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뭔가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특히 사고하는 방법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만나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천천히 요 T자 같은 것도 한번 예시로 풀어주고서는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제 제 예상으로는 1, 2차시면은 여기까지는 끝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잘하는 친구가 있죠.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모는 종이에 그려보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럼 잘하는 친구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세워 이 얘기 한마디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가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은 자, 스크스한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물론 이게 오프라인이지만 그 온라인이어도 뭐 줌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이 과제를 했을 때도 애가 빨리 해가지고 올린 친구가 있으면은 피드백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줄 때, 야, 너 정말 잘 썼다. 그럼 혹시 이 글씨를 세워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 우리는 잘 알죠. 이 X랑 Y랑 Z 자토만 바꾸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애들은 끝까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전교 1등이어도 이것도 세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꼴찌인 친구랑 시간이 비슷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상 빠르게 코딩 부분은 빠르게 압축해서 넘어갈 만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면 앞에 미로 부분은 사실 조금 제외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대신에
미로 부분에서 제일 처음 여기 들어와서 애들 점프하고 놀게 하는 그거는 꼭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거에 글씨를 쓰는 거, 이건 시간을, 클릭해서 뭔가 만들어보는 시간도 꼭 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활동도 꼭 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써보지 않으면 애들이 좌표의 개념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요. 좌표가 할 때 자연스럽지 않은 친구는 끝날 때까지 좌표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고, 선생님들 제가 과제는 간단하게 폴더에 해서 한 많지 않게, 이 지금 저희가 교과서로 3쪽이었기 때문에 그냥 1, 2차씩 과제로 해가지고 페이지랑 번호를 쓰면은 선생님들 코딩을 하셔서,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코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코드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장할 파일명으로 예를 들면 자기 이니셜이잖아요. 이니셜이라고 해서 코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바탕화면에, 그 원래 폴더에다가 이 저장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첫 번째 차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보충 자료로 뭐 좀 더 그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온라인상으로 나가겠지만, 요거 첫 번째 거, 요 폴더에 가입을 하셔가지고서는, 요 폴더에 꼭 들어가셔가지고서는 그 학습 자료 꼭 다운받아가지고 실습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총 2번의 Q&A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Q&A 시간 때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1, 2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강사 워크샵, 온라인 강사 워크샵에 참여하신 강사 여러분들 모두 환영드립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게임 산업의 규모에 대한 이해에 대해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게임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는 게임 리터러시에는 게임에 관한 진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 관한 진로에서 이제 우리가 게임 산업에 어떤 걸 하고 싶다 학생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게임 산업이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게임 산업에 진로를 가졌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게임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 회사 굉장히 많아요. 뭐 NHN, 말 잘하는 블리자드, 넥슨, 뭐 이런 큰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회사까지 굉장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저러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큰 게임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큰 시장을 갖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게임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성장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2009년에 6조 5,800억 규모였던 게임 시장은 2018년에 14조 2,900억까지 증강을 했는데요. 근데 학생들한테, 특히 중학생까지는 괜찮은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초등학생들한테는 이 14조 원이라는 규모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14조 2,900억이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당 통닭을 14마리와 0.3마리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라고 알려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8년 게임 시장의 규모는 1인당 14.3통닭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임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합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게임 리터러시와 게임 코딩 수업을 이제 강사님들이 진행하실 텐데, 게임이 단순히 리터러시라는 부분에서 뭐 나쁜 점만 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긍정적 활용과 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MS의 마인크래프트 같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치료와 그리고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런 게임을 만드는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게임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매개자와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의 시장의 크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이제 2020 글로벌 게임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2020년에 전 세계 게임 시장은 현재 190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근데 뭐 모바일이 얼마고 PC가 얼마고까지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대략 190조 원의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연 얼마나 게임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14조 원으로서 세계 4위 정도에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훨씬
큰 게임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4위라는 커다란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 분야의 진로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제 분야별 크기인데요. 뭐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의 개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게임 유통업도 있고 컴퓨터 게임 뭐 문화 이런 PC방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인플루언서나 이제 다른 사업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시장이 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e스포츠 시장이 있고 게임 유튜버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터, 사업 PM, 홍보, 디자인, 운영, QA 대표님, 중요한 대표님이죠. 뭐 이런 식의 게임 개발사가 있고 위에 이제 게임 인플루언서에게 오른쪽 게임 인플루언서와 1인 게임 크리에이터 같은 이러한 다양한 직업과 진로가 이루어져서 게임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학생들에게 전체 게임 시장의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얘기는 게임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있는가 이 두 개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가지고 왼쪽에 보는 편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게임 개발과 유통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게임 개발사의 평균 급여가 저렇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게임이 단순히 플레이하고 즐기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게임 업계 종사자가 됨으로써 저런 식의 고연봉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연봉을 받는 훌륭한 직업으로서의 직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개발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 왼쪽에 보면 1인 크리에이터죠. 1인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시장도 있어요. 1인 크리에이터 보시면 저희 빨간색 네모 쪽에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정도만큼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1인 크리에이터의 월 평균 소득도 536만 원으로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536만 원이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게임이 단순히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플루언서나 매개자로서의 게임 시장도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큰 축으로서 이제 게임 산업엔 e스포츠가 있죠. 우리 이제 LOL이나 이런 식의 e스포츠 시장이 있는데 국내 이제 e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가 973억 원, 거의 1000억에 육박하고 있죠. 이 됨으로써 이 시장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방송사 매출이나 스트리밍, 게임단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 합쳐서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커짐으로써 인해 가지고 프로게이머나 이제 프로게이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달린 마케팅 그리고 스트리밍 이런 식으로 e스포츠 산업 시장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를 가지고 저런 식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교육과정은 따로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리트러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차시 정도 수업에 들어갈 거고 게임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활용 코딩의 마지막 이제 8차시 부분에 투자로 이제 8차시 부분에 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처음에 도입 부분에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로나 규모를 알려주시는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